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코인 상승과 같이 함께 알아볼 코인, 시바 이누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2024년 5월 2일, 목요일, 9시 39분 36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가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양해 바랍니다. 거의 한 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심리적인 부분들이나, 많은 요인들, 그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선생님들께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제가 영상을 이제 찍는 것들이 한 7개에서 한 12개 정도 하루에 매일 좀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 모두 다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다라고 도움을 드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진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좀 그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우리가 이 투자라는 것이 뭐 한 번에 뭐 한 3배 정도 뭐 300% 이상 수익을 보시면 좋겠고 5배 이상 800% 이상 수익을 볼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투자라는 것이 원래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코인 상승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해도 2년 동안 쉬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쉬면서 좀 기본적인 이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외적인 악재들이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저는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4년 한 9월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9월. 제가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2024년 9월까지는 비트코인이 좀 옆으로 좀 행보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러나 9월 이후부터는 8월에서 한 7월 말까지 선반영을 받으면서 전고점 돌파가 진행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심리적인 부분들이나 주가가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시바이누 코인이 크게 하락을 함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023년 한 9월까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2024년 11월 달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바이누 코인으로 3만 프로 이상 수익을 드리겠다라는 약속 좀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거짓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강한 자한테는 뭐라고 할지언정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우리 선량한 개인 투자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이지 뭐 여러분들한테 거짓된 정보를 알려드려가지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코인들 제가 무턱대고 왜 올라간다라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한 반감기 그리고 지금 현재 홍콩 현물 ETF로 인해서 많은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올 것이다. 암호화폐 쪽으로 펀드 자금과 그리고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반등이 크게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월 의장 그리고 FOMC에 대한 정례 회의 먼저 말씀드리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5월 2일 새벽 3시에 지금 현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 그리고 FOMC에 대한 기자회견 금리 결정에 대해서 진행을 했어요.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금리를 다시 한번 인상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지금 현재 많은 기자들이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자산운용사들이 툭툭툭툭 악재 아닌 악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선반영을 받고 시장이 먼저 선반영을 받고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빠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파월의 Q&A에서 중요한 답변을 모음을 보시게 되시면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 같다. 중요한 건 현 금리를 얼만큼 유지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현재 정책이 잘 유지되어 있고 금리 인하는 데이터에 확신이 느껴지면 할 것이다. 작년에도 고용시장이 강했지만 인플레이션은 감소했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플레이션. 지금 파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어디로 놓고 있어요? 2%대로 놓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속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함. 근데 이전보다 확신이 좀 떨어졌다. 이전보다 확신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미국 시장도 하락이 나왔고 비트코인 위험 자산 시장으로 묶여있는 두 자산이 어떻게 되었다? 조정이 나왔다. 확신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거죠. 자, 라떼는 말이야. 커피 라떼요? 카페 라떼인가? 라떼는 말이야. 스태그플레이션 겪어봤는데 그때랑 데이터가 완전 달라. 그게 왜요 대체? 어줍잖게 스태그 하면서 설레발 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 고려 안 하는 건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정책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발 경기 안 좋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설레발 치지 말아라는 게 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2%대 무조건 달성할 건데 무조건 달성할 건데 어쨌든 지금 정책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내용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플레이션 직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따라서 데이터를 보고 회의에서 결정할 것. 노동시장에 대한 약화와 금리 인하를 촉발할 수 있다. QT를 늦춘다면 대차제조표에 대한 매도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는 아니다. 임금을 타겟하진 않는다. 완화적인 임금 데이터가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본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크지 않고 금리 인하가 정확히 언제인지 될 수 있음은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먼저 말을 하게 되면 만약에 2024년 7월 달에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먼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선반영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바로 6개월 먼저 시장 경제 지표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선반영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단순 개인 물량을 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재무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려면 장기채 금리가 낮은 게 유리하다. 금리 인하를 낮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독립기관 중앙은행은 재무부의 양적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리 인하 및 QT 축소가 필요하다. 결국 미국의 선거를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하고 장기채를 발행을 하더라도 금리가 낮은 게 미국의 부채 부담을 덜 수 있음.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책들로 생색을 내려면 6월에서 7월에는 금리 인하 및 QT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하기에 6월 금리 인하의 종전 등 재료가 합리적인 시나리오로 본 것이며 파월 의장은 연준 의장을 물러난 뒤에도 계속해서 활동하기에 이러한 예측을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비트코인 시장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다. 자, 결국 연준에 대한 경로는 비둘기다. 발언은 매파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연준의 경로는 비둘기이고요. 발언은 언제나 매파적이었어요. 왜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잡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매파적으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항상 자기 속마음은 비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항상 기자회견에서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연준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인플레이션 세컨드 임팩트 때문이지 인플레이션을 안 잡혀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금리보다는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짐. 다만 중립 금리는 예전보다 제로 금리가 아니라 3.3에서 3.7% 정도로 보여짐. 첫 금리 인하 이후 중립 금리가 저 위치에 도달을 했었을 때 인플레이션의 세컨드 임팩트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자, FOMC 정례회의에서 전 시장 변동을 보시게 돼요. 여기가 이제 FOMC 정례회의라고 보시게 되시면, 자, 먼저 상승 플랜 B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에 대한 목표를 보시게 되시면, FOMC 정례회의 때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나? 이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가 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FOMC 전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려감으로 인해서 누굴 털겠다?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모든 물량을 털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없을 것이다.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바닥을 잡고 저는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요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니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삼각 수렴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패럴럴 채널을 그려보시게 되시면 요렇게 제가 채널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바이누 코인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진짜 반등인지, 진짜 여기를 돌파를 했는데 이게 진짜 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리테스트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리테스트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돌파가 나왔었을 때 이 추세선을 다시 한번 짚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시게 되시면 이 하락 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시바이누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시바이누 아직 살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시바이누 코인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차트예요.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하고 반등하고 하단선은 지지를 했죠. 지지. 그래서 지금 이제 쌍바닥이 맞춰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엔벨로프 보시게 되시면 20일 엔벨로프 보고 있습니다. 자, 엔벨로프 보시게 되시면 엔벨로프를 닿았을 때 반등을 하고요. 엔벨로프 아직 닿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어디로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시바이누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좀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만큼 우리가 짤짤이로 가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좀 노력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시장의 모든 고래들과 그리고 지금 고래들과 상어들 그리고 쩐주들 큰손 형님들 그리고 FOMC에 대한 정례회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파월 의장까지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개인 물량을 겁나게 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